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는 휴장이었죠. 하지만 휴장을 한 것이 무색하게도 목요일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시작했습니다. 3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든 정부가 외치던 이 고용 가능성과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방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은 이틀 뒤에 공개될 FOMC 의사록에도 집중하면서 과연 상승 탄력이 이어질지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이슈와 함께 전략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아토마스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지난주에 또 금요일에 나오셨다가 네네, 맞습니다. 안 나오시니까 네. 오랜만인 것 같으신가 네, 봐요. 한 일주일 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방송이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자,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과 함께 주요 종목들 체크하면서 오늘 금일 네. 증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내용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실시간 소통 원하시거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이 선물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 저희 나스닥 선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월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자신감을 얻고 있다. 다우존스 지수는 300포인트 이상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3월의 고용지표가 91만 6천 건이 발표가 되면서 다우존스가 예상했던 67만 5천 건을 굉장히 크게 상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기 회복 기대감은 현재 증시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나스닥 선물 시세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1.2% 상승해서 13,47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뒤에 선물 차트가 아직 띄워져 있지 않은데 지금 나왔네요. 자, 개장하고서 조금씩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가파른 상승은 아니지.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 조금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 일단 뷰로 어떤 생각인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하나, 둘, 셋. 매수. 좀 고민하시다가 매수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 조금 저항대가 조금 있어 보여가지고 체크를 드린 겁니다. 네네. 자, 일단은 그 방송에 떠져 있는 화면하고 현재 월물이 조금 이제 차이가 좀 나가지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차트를 보실 때 그 연결 차트라고 있습니다. 연결물 네네. 차트가 있는데
혹시나 이제 저랑 똑같은 차트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네. 연결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네. 자, 이 연결 버튼을 눌러가지고 보신다면은 아마 나스닥이 아까 보셨던 차트의 화면과 조금 다른 수치값을 가져가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일자 지금 이제 10시 50분경에 이제 485.50 레인지 지금 고점 란대를 찍어놓고 이제 60분 봉을 마감을 조금 기다리면서 고점 근처에서 약간의 횡보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매수를 들었으니까 네. 일단 주요 타겟 포인트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자리값은 13,450부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에 대한 체크는 13,450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정확한 매수 진입가보다는 지금 어느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고 저항에 맞아 떨어지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선은 13,450포인트다. 그 포인트를 지지해 주어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아토마스터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월물이 좀 잘못돼서 미미한 상승으로 보였지만 지금 또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개장한 뒤부터 한 50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세한 전략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오늘은 뭔가 시장의 분석 들어간 다음부터 이제 좀 제가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앞서서 지금 이제 매수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항가 좀 체크를 하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 이제 계속적인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미증시 개장이 이루어질 때에 대한 시가 자체가 자, 13,430 정도에서 이제 지지력이 이제 유지가 되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이제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서 과연 어디까지 더 상승이 가능할까도 조금 염두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나스닥이 개인적으로 계속적인 지속 상승이 연출이 된다면은 13,60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네. 자, 오늘 조금 금일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저항 이제 13,530포인트를 조금 눈여겨서 보시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매수도 한번 지켜볼 거고 만약에 이제 가격대가 한번 크게 올라온다면 530 정도에서도 저항 체크 이후 매도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체크해 주면 좋겠습니다. 역시 선물의 매력은 양방향 양방향성.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잖아요. 자, 그쵸. 매수 매도 진입가를 동시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지선이 13,450포인트고 저항선은 13,530포인트다. 그때 맞습니다. 매도를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13,600포인트까지 오늘 최대로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보셨는데 일단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네. 저번 주 금요일장이 이제 휴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이제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지표가 나오죠. 그렇죠. 네. 고용 지표가 맞습니다. 네. 비농업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 비농업 지표가 상당히 이제 호조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개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회복이 돼가고 있고 미증시에 대한 펀더멘탈이 조금씩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경기 지표에서 약간의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표가 있어도 사실 지표가 아무리 크게 건강하게 좋게 나오더라도 사실 이제 유동성이 없으면은 증시는 못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미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증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약간 살짝 주춤했던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발빠르게 개장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게 이 비농업 지표를 얹고 있었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가지의 호재를 크게 가지고 있다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농업 지표, 즉 미증시의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가 호재로 나온 것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트레이더분들, 마스터님들도 말씀 주셨겠지만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연결고리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저번 주 수요일 날에 피츠버그에서 연설했던 이제 인프라 투자안이 상당히 증시에 긍정적으로 다가서게 됨과 동시에 미증시가 두 가지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일 장 초반 개장과 동시에도 제가 노란톡방에 말씀드렸지만 강한 좀 상승세, 원웨이성에 조금 강한 매수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증시가 13,500선 근처를 이제 돌파하려는 와중에 잠깐 눌림이 나왔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450 레인지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조금 아쉽게 이제 6.25포인트, 한 6포인트 조금 안 되는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지지 체크 면에서는 조금 더 앞에서 지지가 좀 이루어진 게 보여진다라는 말을 조금 하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거죠. 사실은 이제 나스닥이 기본적 분석으로 봐도 그리고 현재 기술적 분석의 흐름을 보더라도 나스닥을 이제 매도 방향성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계속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지지력을 유지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눌리면 매수 관점도 좋지만 과연 나스닥이 현 시점에서 어디까지 최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스닥이 현재 이 상승세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 분석보다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태클을 따라가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금일자에 나스닥에 대한 목표값, 그 최대 목표값에 대한 정리 이야기를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제 60분봉을 좀 체크를 할 건데요. 자, 나스닥이 제가 이제 아까쯤에 좀 체크하느라 좀 지워놨는데 혹시나 저와 같은 차트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거 지표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매력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자, 차트 툴이라는 이제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맨 위에서 조금 중간 정도 보게 되면은 피보나치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에서 목표치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목표치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제 마우스가 연필 모양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마우스 연필 모양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면은 현재 나스닥이 예전 저점 구간이었던 자, 12,200선과 그리고 예전 고점이었던 그러니까 200선에서 반등 나와가지고 보였던 고점 구간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 자리가 이제 13,300선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수치값으로는 29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예전 고점, 단고점에서 내려왔던 저점 구간대까지를 찍었던 자리값이 이제 12,607 레인지 구간이어서 나스닥이 예전 고점부터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동 흐름이 나온 게 아마 체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보나치 목표 타점 값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피보나치 목표치를 사용하셔가지고 예전의 저점과 그리고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고점 그리고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단저점을 체크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배열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선이냐면은 현재 나스닥이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어디까지 도착할 수 있는 가격대를 체크해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맞고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나스닥에 대한 저항값이나 또는 지지값을 체크하셔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차트 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이 이제 13,296 레인지 구간대를 돌파를 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값을 저는 대략 13,700선 언저리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여러분들이 찍어 보시면은 아마 680 레인지 값이 나올 건데 680까지가 현재 나스닥이 기준치로 잡고 나스닥은 아마 1차 목표값을 680까지 갈 거야라는 목표치를 잡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만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시더라도 대략 200포인트 가량에 대한 상승폭이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530 구간대를 조금 제외하고 나서 현재는 계속 눌림 시에는 매수 대응으로 계속 접근하시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장세에서는 약재적인 조건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주요 저항대도 크게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나스닥을 이제 매도로 관점 볼 수 있는 이제 흐름이라고 좀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조금 패턴에 관해서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고점하고요. 그렇죠? 예전 고점과
예전 저점부터 연결되어 오던 이제 하단에 대한 지지와 상단에 대한 저항값이 보였을 텐데 아마 이렇게 보게 되시면 삼각형의 이제 모양이 아마 증시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단도 지지받고 상단도 지지 저항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가다가 지금은 하단이 이탈된 게 아니라 상단이 이탈되면서 추세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 패턴에 대한 흐름을 보더라도 이게 매도에 대한 흐름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보다 매수 포지션에 대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5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조금 보는 차트 도구 툴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현재 그냥 채널링까지만 더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이 현재 상단과 하단에 대한 이제 지지대를, 저항대를 가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 흐름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1파동과 2파동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최소 3파동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 흐름까지 나오게 되면서 증시 흐름에 대한 이제 흐름 파동에서도 나스닥이 매도 관점보다는 이제 매수 관점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그리고 일봉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채널링까지 지금 구사해서 본다면은 나스닥을 기술적 분석에서는 매도로 보기는 어렵고 매수에 대한 흐름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은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이제 패턴 흐름과 그리고 아까 주요 자리값들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정말 여러 가지 지표를 합산했을 때 기술적으로는 매도를 보기가 어렵다. 오늘은 매수 진입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지지선 13,450포인트, 저항선 13,530포인트 기억하시고 1차적인 시세 분출은 13,680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골드 알아보도록 할 텐데 골드 역시 이 3월 고용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이 고용지표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이 골드는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좀 완화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용은 이 US 주식시장이랑 좀 흡사하고요. 자, 골드 지금 시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0.02% 상승 중입니다. 1728.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봉으로 봤을 때 골드가 상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뷰 먼저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좀 무섭습니다. 이런 차트는 들어가기가. 그렇죠. 네. 조금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오늘 다른 종목은 제가 엄청 쉽게 봤었었는데 이 골드가 저한테 이제 가장 좀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원래는 골드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제가 하방에 대한 흐름까지 맞추고 나서 네. 조금 더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했었었는데 지금 금 골드가 이제 일봉 한 번만 체크를 들어갈게요. 네. 자, 일봉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제 이동평균선하고 이제 주요 거래량이 좀 있어서 자, 이제 사실상 이제 골드가 예전 매집 구간에서 사실 이제 반이 매도로 적용하면서 즉 매집 이후에 하방 추세로 좀 이어졌는데 그 하락분을 이제 이틀 만에 회복을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강한 회복세가 이제 전체적인 안전자산 골드에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드가 왜 매수세가 나왔는지를 저는 좀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본다면은 시장에 대한 부분 분석과 또 두 번째였던 뭐 주요 종목 간의 흐름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딱 이제 차트만 켜놓고 얘기를 좀 드리면은 자, 사실 골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수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가설을 조금 생각을 해놨었어요. 자, 첫 번째는 시장이 조금 불안전하기 때문에 해지 수요가 또 한 번 급증한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골드를 조금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달러와 채권의 모멘텀이 조금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불안성이 조금 자극이 돼 있었을 때, 시장의 불안이 조금 더 높은 수치로 올라왔었을 때
주요 안전자산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빠른 매수세가 등장을 하고 이제 가파른 상승세가 연출이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인프라 투자안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증시에 반영이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 지표까지 상당히 좀 개선되면서 이제 미국의 경기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앞세웠기 때문에 뭔가 변수나 악재로 작용할 만한 상황이 없어요. 미증시 같은 경우엔 주요 글로벌 증시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증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달러와 채권이 뭔가 골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채권은 안전자산의 모멘텀을 받쳐주는 약간 비례적인 자산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에 그러니까 좀 반비례해 줄 수 있는 대립형 자산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와 채권을 한번 체크를 들어갈 건데 사실 이제 채권 가격은요, 현재 계속적인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올라올 수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달러 인덱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달러가 지금 장 출발하자마자 좀 크게 밀리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달러가 지금 아무리 하락세가 연출이 나오고 있지만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달러에 대한 흐름이 그만큼적으로 골드에 큰 폭의 하락세를 줄 수 있는가라는 건데,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달러가 이만큼 상승하게 되면은 골드는 약간 이만큼에 대한 하락 비율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비율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달러가 지금 큰 선에서 하락세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예전 고점 근처까지도 못 갔고요. 그렇죠? 예전 이제 고점 레인지가 이제 92.530 정도 되고, 현재 단순하게 제가 보기에는 93부를 잠깐 내주고 단기적인 이제 매도 조정이라고 좀 볼 수 있는 흐름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추세는 단단하게 살아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매도로 돌아갔다 라고 보기에는 좀 달러 인덱스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큰 상승 이후 단기적인 하락 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하락 흐름 틀에서 골드가 눌림이 나오고 있다,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림은 제가 보기엔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달러가 지금 하락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만큼의 골드가 내려 올라올 수 있었던 만큼의 하락분을 주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골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골드가 지금 저도 사실은 이제 오늘 관망 뷰를 들었지만은 매도 타겟을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장세가 조금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골드를 저항선만 체크하고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골드를 만약에 어느 정도 매도 저항을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골드의 1838 레인지 체크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증시를 오랫동안 보고 뭔가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많은 것을 해석하려고 했었었는데, 현재 골드가 뭔가 제가 원하는 방향성하고 조금 매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금일은 관망에 대한 추세로 먼저 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저항을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찍어놓은 자리 1338 레인지만 조금 저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738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는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1738포인트 저항선을 체크해 주셨어요. 그럼 반대로 이 지지선이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네. 어떤 봉 차트로 보나 일봉이나 뭐 분봉이나 지금 1680달러 선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지지해 주는 것 같거든요. 3일에 한 번 또 찍었고 맞습니다. 3월 31일에도 한 번 네. 찍으면서 W자를 크게 그리면서 그쵸.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단 체크가 벌써 들어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골드가 이제 지지력을 더 이상,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즉 가격대를 조금 더 지켜주고 여기 구간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일단은 1680 레인지도 체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저점 체크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만약에 지지 레인지를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골드에 대한 가격대 1720 레인지만 체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틀 동안 조금 이제 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뷰가 좀 이제 뭔가 좀 한번 조금 쉬어가는 시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좀 골드가 많이 복잡한데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골드 그냥 매매하지 마시고요. 지지랑 저항 체크하실 분들은 1720만 지지 체크하시고 저항은 1738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볼 게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시고요. 네. 차라리 지금 나스닥의 방향성이 살아 있어요. 예, 골드 같은 경우 현재 뭔가 양방향성으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뭔가 방향성 위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나스닥만, 현재 골드는 너무 위험하니까 관망 위주로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골드는 관망 들어주셨고 데이 트레이딩 뷰 관점에서 저항선은 1738달러 그리고 지지선은 1720달러 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되시겠다라고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오펙 플러스가 점진적인 단계적인 감산에 동의를 했죠. 증산에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감산을 조금씩 축소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런 이슈 때문에 오일이 지속적인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월 달에는 35만 배럴, 하루에 35만 배럴을 감소하고 7월부터는 40만 배럴을 이제 증산을 하면서 조금씩 이 증산량을 늘려가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자, 크루드 오일 가격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오일 가격은 60달러 이탈했습니다. 2.6% 하락해서 59.8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수를 들어주셨습니다. 오일 지금 뭐 조정 다 나왔다 이건가요? 네, 조정이라기보다는 네. 시장 흐름 체크 때문에 들어간 건데 일단은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자리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8.20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58.20 라인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 이런 전략 세워주셨거든요. 자, 지금 오히려 갑자기 좀 이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9시 50분부터 이렇게 파도를 타면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58.20달러가 저항선, 지지선인가요? 네, 저는 체크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아까 아나운서님도 얘기를 드렸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유가 시장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 이제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이제 나온 건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증산국들이 점차 단계적인 증산을 진행할 거다. 그리고 조금 문제가 됐던 내용도 사우디의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우디 네. 감산도 이제 단계적인 축소를 진행한다고 얘기가 드렸었어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본다면은 증산을 조금씩 늘려 나갈 것이기 그쵸. 때문에 네. 유가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지 수요량이 지금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사우디 또한 지금 감산 측면을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즉 하고 있는 하루에 이제 100만 배럴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점차 축소해 나간다는 것은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감산량을 줄여나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합쳐서 보게 된다면 사실 유가에 대한 즉 원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오일은 하방에 대한 추세 모멘텀이 잡히기가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면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추구한 것이 뭘까? 애들이 지금 단순하게 유가를 그냥 증산해야지 하고 증산한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전 세계적인 주요국들 있잖아요. 글로벌 증시에서 좀 주요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 중국 같은 주요 국가들이 조금씩 경기 회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적으로 시장의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실물 경제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 부분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증산량은요, 이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증산량은 주요국들의 회복에 맞춰지는 수요에 맞춰지는 그림 때문에 증산하게 되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요약만 하자면 주요국들 증시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점차 글로벌 증시들의 수요가 점차 강해질 것인데 이 강해지는 부분에서 먼저 원자재들을 먼저 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증산한다는 게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내려오는 것은 단기적인 눌림이라고 보는 것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60불하고 58불 레인지는 계속적으로 지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점을 체크하러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제가 보기에 예전 저점까지는 갱신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예전에 박스 하단이라고 볼 수 있었던 58.20까지는 체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눌림까지 가격대 체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제가 봤었을 때는 58.20 받아주면은 다시 한번 큰 그림에 대한 상승 포인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더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가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좀 큰 하락이 등장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뭔가 이제 매도에 대한 대응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매수 관점으로 좀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는 그냥 단순하게 증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증시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한번 저점에 대한 이제 자리값을 잡아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유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크루드 오일 차트를 봤을 때 60분봉 상으로는 59달러 선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59달러 선을 이탈하면 무조건 매수를 보는 거고. 그렇죠. 59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럼. 59불을 이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좀 간단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네. 지금 이제 유가가 59불 밑을 지금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8.20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여기서 지지력이 유지가 되고 나서요. 만약에 현재 고점 구간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61.70 레인지 구간대를 돌파하면은 추후 상승 여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점은 찍지 못하고 다시 한번 상승 레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보기에 지금 만약 58.20을 찍지 않고 더 올라간다 했었을 때 여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유가가 58.20 레인지까지 내려오지 못하고요. 만약에 상승 돌파가 이루어져가지고 60.30 레인지 돌파하게 되면은 네. 이때부터 1차적인 매수 관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돌파 나오는 거 무조건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전 고가까지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58.20 안 올 것 같다 또는 현재 구간 59 레인지에서 저가 구간이 형성된 거고 계속적으로 들어 올릴 것 같다 보시는 분들은 현 구간에서는 60.30을 돌파하는지 여부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박스 랠리가 좀 길어져가지고 네네. 뭔가 좀 방향성으로 보기보다는 원래 변동성으로 봐야 되는 차트인데 금일에서 뭔가 조금 대응 방법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60.30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9달러 선을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선 이탈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라고 여쭤봤더니 자 60.30 라인까지 올라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60.30달러 돌파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수 진입 노려보셔도 좋다라고 저희가 재차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상품 유로 FX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달러도 마찬가지로 고용 지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경기 지표가 너무 강력하게 강세장으로 들어서고 있어서 달러가 지금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설 기폭제가 뭔지 찾고 있다. 이런 이슈인데요. 뭐 내용은 마찬가지로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달러는 지금 조금 하락세를 걷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로 FX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유로 FX 역시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0.46% 상승해서 1.18290 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빠밤 들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유로 FX가 굉장히 강세가 있네요. 네,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그때도 방송 나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유로 FX는 달러 인덱스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달러가 현재 아까 골드 부분에 대해 골드에서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뭐 지금 단기적인 조정은 들어오고 있지만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가지고 이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유로 FX가 지금 들어 올리는 것은 좀 기회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한번 제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유로 FX에 대한 매도 타점 하나 체크해 드렸었죠. 1.18000이었습니다. 1.18000 레인지 구간대 한번 체크해 드렸었는데 네. 지금 여기 저항이 한번 가파르게 이제 이어지고 나서 눌림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이때 당시 이 구간대 한번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는 얘기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격대 체크 한번 해드린 거고 지금 만약에 지금 만약에 이제 유로 FX가 크게 가격대가 올라온다면은 가격대는 한국은만 좀 노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봉에서 여기만 좀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리값은 구해놨습니다. 여기. 자, 1.18580 레인지 구간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토마스터가 1.18000 달러 선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거든요. 좀 유일하게 유로 FX 이 매수 진입을 또 봐주셨는데. 매도 진입. 매도 진입을 봐주셨는데. 한번 눌림이 나와가지고 체크해 그렇죠. 줬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또 들어갔으면 지금쯤 또 많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 이제 워낙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토마스터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수익 나셨으면 축하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린 거고 오늘의 매수 진입 매도였나요? 매수였나요? 자, 오늘은 매도 타점인데 네네. 1.18580까지 매수 관점 보셔도 되지만은 580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때부터는 이제 눌림으로 추세가 나오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8580에서는 매도 관점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1.18580에서 매도 전략 들어주셨고요. 자, 전략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자, 현재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관점만 보시면 사실 이제 유로 FX는 거의 다 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달러가 예전 이제 고점 레인지였던 이제 193전, 이제 500선 정도에서 지금 점차 큰 눌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일 시장에서는 이제 93불 구간까지 한번 깨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큰 하락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은 지지력을 조금 체크하기보다는 더 내려갈 것이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을 좀 더 열어두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과연 어디까지 지금 1차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을까? 만약에 지금 유로 FX를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지금 뭐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매도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을 지금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미국의 펀더멘탈이나 전체적인 중장기 흐름을 봤었을 때는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이 조금 더 우월하기 때문에 혹시나 더 크게 올라온다면은 어디서부터 지금 매도를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할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찰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뷰를 유로 FX 찾기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먼저 체크하시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은 달러 인덱스가 아마 제 생각에는 현재 구간에서
지금 92.120 레인지까지는 한번 열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대략 0.50 정도 레인지 폭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달러의 지금 최대 하락폭 레인지 구간대를 여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서는 큰 지지력이 다시 한번 지속될 거고, 이제 그런 그림 자체에 대해서 본다면은 사실은 유로 FX가 이 구간에서는 사실 반등, 하락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92.120 레인지와 그리고 추가 레인지죠. 92.350 레인지까지 좀 보시면서 들어가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유로 FX 중장기 매도 관점을 다시 한번 모색하시는 분들은 달러의 여기 구간대 무조건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92.120, 92.350 레인지 체크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여기가 달러 인덱스의 이제 매수에 대한 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유로 F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렇죠. 눌림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자리에서에 대한 유로 FX의 그 구간이 현재 1차적으로 580 레인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그만큼 더 내려온다면은 유로 FX는 그만큼 더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그 구간까지에 대한 제한을 580까지 지금 걸어두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네. 580부터 1차 매도 관점 보시고 아마 두 번째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유로 FX의 두 번째 매도 타점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어딘가, 그 자리 값은 1.18690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라면은 유로 FX를 690 레인지와 580 레인지를 조금 합쳐서 볼 것 같아요. 네. 여기 구간대까지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은 단기적이라도 이제 눌림이 한번 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유로 FX가 이제 예전 저점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동 흐름에서 봤었을 때도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매도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매도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580하고 690 레인지 자리값 드리면서 유로 FX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지수 유로 FX는 반비례로 흘러가는데 지금 달러 지수가 0.46% 하락하면서 92.59달러 지나가고 있는데요. 유로 FX가 똑같이 0.4%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달러가 92.150달러 그리고 350달러에서 이 나올 수 있다. 그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 FX는 앞으로의 향방을 매도로 들어주신 거고요. 자, 1차적인 자리값은 1.18580달러, 두 번째 자리값은 1.18690달러 이렇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상품 모두 다 살펴봤고요. 조금 더 봐주시고 싶은 상품이 있다면? 지금 당연히 네. 지금 나스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나스닥 한번 네. 보겠습니다. 오, 지금 상승세가 굉장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아까 아침에 방송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하셨을 거예요. 아까 530 조금 저항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이제 13,527까지 그쵸.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략 한 3포인트 정도 가량 지금 못 올라오고 지금 좀 앞선 구간에서 좀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여기 구간에서 매도 보란 말도 매수 보라는 말도 전 하고 싶지가 않은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여기 구간에서 가격 싸움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대로 한번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트레이딩 관점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이 530 레인지 쪽 구간에서 눌림이 나왔던 게 내려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480, 90 정도 가량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항으로 보여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눌림 지점에서는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 490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차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체크하실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매매하지 마시고 네. 490부터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항 구간 맞아요, 여러분들. 530LH에서 지금 좀 큰 눌림은 아니더라도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구간 피하시고 다시 한번 재차 매수하실 분들은 490부터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13,500포인트에서 매도를 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드렸을 정도로 그 부분이 저항선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딱 13,527포인트에서 조금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섣부르게 매수 진입하시기보다는 490포인트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그때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모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품은 또 골드 다시 한번 보면 좋을 텐데 자, 골드 차트를 한번 보면 네. 지금 자리값이 이 작년 4월에 대세 상승이 나왔을 때랑 좀 비슷한 상승이다.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자리가 네.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는 매수 포인트로 좀 보기가 좋겠죠. 기술적 관점으로는 이제 네. 예전 자리값에서 반등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골드라는 종목이 뭔가 뭐 지금 자리에서야 지지력이 계속적으로 버텨줄 수 있겠지만은 네.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조금 더 흐름이 좋은 값이겠죠. 그러니까 좀 이제 우스갯소리가로도 볼 수 있는 게 네. 그 추세에 물리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나 선물에서는 더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매수와 매도 이 두 가지 시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골드가 크게 지금 매수권으로 들어 올리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골드를 지금 자리에서 뭔가 매수로 들어가라는 말을 절대 저는 제 입으로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골드 매수 들어가시거나 매도 들어가신 분들 모두 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수익은 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은 아직까지도 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쵸. 여러분들이 그냥 매도를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금일 증시 쪽에서는 제가 관망을 들었지만 네. 여러분들이 그냥 매도를 한 번 더 조금 더 고려를 네. 기다렸다가 고려를 한 번 더 하셨으면 좋을 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방송 나와가지고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낫다 했다 하더라도 네.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인데 네. 전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골드를 매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참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도를 보신다 하셨으면은, 아까 좀 힌트를 드렸지만은, 38 레인지 있잖아요. 네네. 1738. 그 구간대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골드는, 네.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이제 매도에 대한 포지션 위주로만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부분과 함께 골드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자리가 작년 4월에 2,112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그 자리 값인데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국채 공급량도 또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쵸. 국채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이 골드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보기가 힘들다. 물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738달러에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아토 마스터가 전해드린 것 같고요. 네,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네. 공감을 해주시고 있는데 골드 전문가니까 또 네네네. 이 자리값이 또 정말 와서 그 자리에서 딱 저항 맞고 혹시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으세요? 저는 잡으면 또 한번 또 스윙 관점을 보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1차는 1730까지는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레인지는 1724 레인지까지는 체크를 해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38까지 올라와가지고 흐름 좋게끔 매도 내려간다면, 네. 흐름 좋게끔 하방으로 내려온다면 1차는 1730까지, 2차는 1724 레인지까지 내려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738달러에서 매도 진입 들어가서 네. 1,730달러에서 1차 수익 구간, 2차 수익 구간은 1,724달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은 53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다고 하시는데. 네. 저 아직 뭐 그렇게 될 수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따봐야 하는 거죠. 네. 그쵸, 네. 그쵸. 뚜껑 따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뭐 딱 맞췄으면 돗자리 깔고 네, 그쵸. 그때부터 그냥 점집을 해야겠죠. 네. 그래도 그만큼 또 우리 아토 동자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잘 맞추시잖아요. 네네네. 제가 너무 또 부담드린 것 같은데.
네, 1,738달러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을 조금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나스닥이 15,000포인트까지 갈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15,000포인트까지 상승에 대한 부분 보합, 이제 가격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데, 네. 이게, 저는 지금 국선을 잠깐 봐드리려고 이제 얘기를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국선을 봐드리려고 그렇다면, 네. 얘기 드리려 했었는데, 이제 나스닥이 궁금하시다 하시니까. 네네. 자, 나스닥 잠깐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이제 15,000까지 지금 들어 올리려면은 사실 1,500포인트, 지금 구간에서 1,500포인트 이상을 지금 더 그쵸. 들어 올려야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그렇죠. 상승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자, 지금 잠깐만 볼게요. 자, 예전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 포인트를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계속 그어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0선까지는 많이 힘들더라도 최대 목표값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가 14,400선까지는 제가 보긴 봐요. 오. 5,000까지는 많이 힘들 것 같더라도 네. 400선까지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염두를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는 그 400선 올라가는 와중에도 상당히 좀 많은 이제 그 고난도 좀 있겠긴 하겠지만은 지금 보는 관점에서야 1차적으로는 14,700선. 최대 목표값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14,400선 정도로 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뭔가 미증시가 좀 더 어떻게 흘러갈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본 분석이 좀 들어가줘야 되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네. 이제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신다면은 오늘 못다한 미증시 이야기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할게요. 네, 해외부터 또 국내 선물까지 다뤄주시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